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록은요. 보시는 대로 2회에 넉 점을 내고 두산은 한 점도 뽑지를 못했고 KT 위즈도 2회부터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서 그대로 4대 0으로 끝이 났고 안타 개수는 두산이 한 개를 더 때렸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베이스 온 볼스가 좀 이쪽이 많네요. 7개나 나왔네요. 베이스 온 볼스.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 걱정은 했어요. 그러니까 KT가 작년 한국 시리즈 2차전도 초반에 1회 점수를 내놓고 뽑지 못해서 결국 역전패를 당하면서 시리즈 수입을 당했잖아요. 약간 또 KT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잘 지켰네요. 네. 지금 뭐 오늘은 쿠에바스 선수의 네. 호투가 뭐 KT의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선발 투수의 싸움에서 KT가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쿠에바스가 지금 와일드카드 1차전 데일리 MVP가 됐군요. 예, 뭐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이닝 103개의 투구수, 무실점 4피안타를 기록했는데 특히 오늘 슬라이더와 커터를 거의 70% 가까이 던졌죠. 오늘 이제 장성호 선수하고 네. 지금 두 배터리가 결국 쿠에바스가 오늘 좋은 투구 잘 되는 구종, 잘 되는 코스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네. 백도어 슬라이더라든지 커터라든지 두산 타자들의 타이밍들을 다 뺐다 보니까 계속 쏘가 들어가니까 계속 그 구종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결과까지 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 두산 입장에서는 쿠에바스만 좀 그러니까 조기에 강판을 시켰으면 사실은 좀 더 훨씬 더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1회 초에 넉점이 굉장히 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꿔놔 버렸는데 그렇죠. 1회 초에 만약에 이 KT가 넉점을 뽑지 못했다 이제 과정이지만 쿠에바스가 무사 1, 2루 이 위기에서 과연 또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1회 초에 그 넉점이 쿠에바스에게도 상당히 좀 여유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쿠에바스가 베네수엘라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완전 베네수엘라 대이네. 그냥 어제는 그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이제 최다 안타 기록을 신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또 베네수엘라산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을 마법사가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승리를 끌었는데 과거에 뭐 혜택 가을같이 김정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KT의 가을 마법사 이제 쿠에바스 가을 하면 이제 쿠에바스가 떠오르지 않을까 빅게임 피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보면서 저 중계 보면서 느끼시겠어요. 망토처럼 뒤에 후드를 입고 나와요. 가을만 되면. 추운 날 선수들이 하는 그 보온. 그게 이렇게 위에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목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넥 워머라고. 네. 근데 그거 하고 나왔을 때 쿠에바스가 정말 마법사 같은 느낌으로 잘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사가 빗자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망토를 두르면 이제 힘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쿠에바스는 이 넥 워머만 하면 이게 처음에는 뭐 후드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만 두르면 이제 마법을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고 가을이 오면 힘을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마침 또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쿠에바스 선수가 또 힘을 받지 않았나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곽빈 선수가 초반에 흔들렸습니다. 볼넷도 좀 내주면서 안타도 맞고 결국 1회에 결국은 점수를 넉 점을 주고 2회도 결국은 빨리 조기 강판을 당하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경기를 내주게 되는 대목이 됐는데 곽빈이 막 흔들릴 때 이동욱 감독이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양의지의 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지 공백. 양희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오다 보니 아마도 곽빈은 평소대로 루틴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 해야겠다. 어떤 더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데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다고요. 호흡이? 마운드 위에서. 마운드에서 호흡 자체가 빨라지면서 결국 위로 올라와 있다는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선수가 장성우 타자 안타 맞고 나서 한번 올라갔었죠. 물론 끊었지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선수도 지금 심장이 처음 나가기 때문에 박동수가 계속 많이 뛰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만나서 물론 흐름은 끊었지만
그게 완전히 끊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한 번쯤은 박정배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한 번은 조금 더 안정시키고 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언을 해주면서 끊고 내려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벤치에서의 개입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양의지 같으면 괜찮았어요. 양의지 선수 같으면 올라가서 양의지 어떻게 하라고 평소대로 각빈 선수가 하고 있는 루틴대로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김기현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입니다. 첫 게임이었어요. 첫 타자 포볼, 로하스 안타, 장성호 안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길이 안 보였던 상황에서 끊으라서 끊었지만 네. 그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양희 선수 선발 출장 안 하는 게 제가 들을 때 양희지가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됨으로써 조금 두산에게는 조금 불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곽빈 선수가 올 시즌 KT전에 5승을 했고 득점 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되려 앞서 이제 이강철 감독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실점이 좀 많아지면서 KT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볼을 치고 빠른 공격 템포를 가져가면서 곽빈에게 좀 많이 당했었던 것 같다. 오늘은 칠 때가 됐다라고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을 감독을 오래 하면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는 칠 때 됐다고 생각하죠. 매일 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들어가게 되면. 근데 제가 인터뷰 보면서 이강철 감독님이 조금 더 볼을 보겠다고 했을 때 결국 각빈의 어떤 대응은 알고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김민혁 선수가 베이스온 볼스 걸어 나가면서 그렇죠. 이게 오늘은 좀 쉽지 않겠구나. 선취점을 만약에 KT가 나온다면 어제 이은 경기의 기세가 KT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김민혁 선수 볼넷도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역시 로하스가 어제 그 기운대로 연결하면서 장성호 선수 연결하면서 그 1점 선취점이 난 게 KT가 초반에 4점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쨌든 곽빈 선수는 15승으로 올 시즌 이제 이 다소왕에 올랐지만 그렇죠. 공통 다소왕인데 이 볼넷 개수가 76개로 많아요. 네. 이 최다입니다. 물론 이니수가 많기 때문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9이닝당 볼넷도 4.08개로 많죠. 가장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KT가 올해 이제 고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즌 평균 그러니까 이 이닝당 투구수도 사실은 17.2개로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KT전에서는 15.9개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KT전에서 볼넷이 또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9이닝당 4.29개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KT가 곽빈 선수가 제구 쪽에서 약간 문제가 나오면서 뭐 아까 어떤 팬이 곽빈의 적은 곽빈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만 KT가 좀 적극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곽빈의 그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좀 파고들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선두타자 김민혁 선수가 여기서 볼넷을 얻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이제 들어가는데 로하스 안타 나오고 장성호 안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플레이 만들어 왔던 게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장성호 선수 안타 치고 1점은 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노아 주자 1-3루가 돼 1점을 주고 1-3루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러드가 2루 송구한 게 좀 많이 빗나가면서 장성호가 안 가려고 하다가 공이 빗나간 걸 보고 2루를 뛰면서 노아웃 2-3루가 되면서 1회 4점 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게 항상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서는 수비가 중요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 송구 하나가 어떻게 보면 1회 각빈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야 쪽 수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프리뷰 때. 얻어걸렸죠. 작두를 맞춘 것 같아 싶네 오늘. 얻어걸렸죠. 사실 그게 중계 방송에서 그냥 중계로 보신 분들은 잘 캐치를 못 하셨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송구가 제러 선수의 송구가 약간 빗나가면서 그걸 커버하러 간 이루수가 그걸 커버하러 간 바람에 이루가 비어 있었고 그 틈에 장성호 선수 한 베이스를 더 간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구 중계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야구 중계는 정말 도사들하고 같이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이분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 얘기를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이동욱 감독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재욱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쪽에서 그냥 뭐 이루탄가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완전 이루가 거의 빈집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어버리니까 이루수가 원래 이제 베이스 당연히 딱 서 있었는데 그 송구가 그냥 천천히 와도 바운드가 굴러와도 되는 게 하필이면 약간, 네, 이제 약간. 유격수 네.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걸 잡으러 이루수가 가다 보니까 일루수는 일루 베이스에 붙어 있고 맞아요. 이루가 완전 무주공산이 돼 버리니까 곽빈 선수가 나중에 네, 이루로 들어갔잖아요. 이루로 들어갔죠. 장성우 선수가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무임승차듯이 무임승차에서 들어갔어요. 가버렸어요. 네. 이게 만약 1-3루가 되고 한 2점 정도 주고 그냥 그 끝났으면 그렇죠. 사실 초반 분위기에 2점 정도는 충분히 두산은 따라갔지만 장성우 선수 이제 2루 가고 그러면서 우당탕 네. 넉 점 나오고 오늘 사실 게임은 다른 2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요. 네. 1회 초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점수. 끝나버린 거니까 그 포인트가 그리고 승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장성호 선수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고 있다가요.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 옆으로 딱 던지는 거 보고 2루를 간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그 송구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각빈을 더 힘들게 만들지 네. 않았나. 안 그래도 힘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포인트가 역시 가을 야구는 수비의 중요성, 수비의 그렇죠. 디테일의 중요성이 더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내야 실책은 그냥 덮일 수 있죠. 외야 네. 실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한 베이스고 네. 득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야수의 실책은 좀 그게 좀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점 정도였으면 그 이후에 뭐 이 두산도 1회 말에 두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다양한 작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중심 타선은 넘어가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두산이 1회뿐만 아니라 3회, 네. 6회, 9회 계속. 이렇게 계속 선수 타자들이 출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점 차의 그런 좀 부담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또 이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더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4점 차가 되니까 쿠에바스도 굉장히 좀 여유를 그렇죠. 가지고 네. 투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저희가 프리뷰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욱 기자가 그 기동력을 좀 살리는 네. 야구. 근데 결국 넉점 차가 되니까 기동력을 쓰기가 참 어려운 그 점수 차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뭐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고 네. 오늘 뭐 두산도 꼬인 게 그 도루를 하는 타이밍에 이 타자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결국은 이 정수빈이라든지 조수영 선수가 뭐 이 도루 시도를 계속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하면서도 사실 효과적으로 상대를 많이 압박을 시키지를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양의지 선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양의지의 공백은 포수에서만 느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타선에서 뭐 저희가 그 가장 크게 느꼈던 건 1회 무사 1, 2루 상황이었는데 제라드가 직선타로 물러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5번 타자가 차례대로 나왔는데 김재환, 양석환이 모두 땅볼로 물러나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도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4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국이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는 네.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찬스가 정수빈이 1회 말에 배정대의 중전 안타를 잡아서 홈에 송구해서 오재일 선수를 그렇죠. 아웃시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 3아웃을 홈에서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이 두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그 넘어온 흐름을 정수빈이 번트 안타, 그 다음에 김재호 안타, 무사 1, 2루에 제러드가 친 게 라인 드라이브 가면서 그렇죠. 제러드가 잘못 친 거 아닌데 제러드의 송구, 제러드의 타석이 이게 안타가 됐으면 이 게임 자체가 틀려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면자 붙이면 저도 면 붙이면 안 되지만 면자 붙이면 안 되는 게 없지만 그 두 개의 제러드의 타구 1회 초에 제러드의 송구 그 두 개의 제러드가 어떻게 보면 1회를 다 지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라드가. 그러네. 제러드가 잘못 쳤다는 소리는 절대 그렇죠. 아니에요. 잘 친 타구가 잡히면서 불운이었죠, 사실은. 불운이죠. 그래서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 1-4, 1-2로 되다 보니 다음 타자에게 안타 쳐야지 점수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3루나 아니면 어떤 상황 1-3루 되는 상황만 되더라도 외야 프라이 아니면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그 4번 타자 김재환 선수다 보니까 1루수가 1루에 붙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 그렇죠. 1, 2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공간이 넓어서 치는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 김재환 선수 1루 땅볼에서 결과론이지만 그 두 개가 송구 하나, 그 다음에 타구 하나 좀 아쉬운. 뭐 내일은 또 그게 또 빠져나가면 그게 또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 두 개의 타격, 하나의 수비, 그 1회를 제러드가 지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제 제러드가 결정적으로 이제 직선타를 치면서 점수와 연결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중심 타선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2회 득점 기회를 놓쳤고 3회에도 사실은 운이 좀 없었던 게 3회 1-4-1루에서 정수빈의 타구가 왼쪽 라인 쪽으로 갔는데
KT 쪽에서도 수비를 참 잘했고 그게 잡히면서 사실은 추가 공격의 기회를 만드는데 두산이 좀 실패했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자체가 정수빈 네. 선수가 어디로 친다는 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랩트 지금 라인 쪽에서 수비를 네.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맞아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시프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죽다 보니까 게임이 풀리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루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은 계속 조금 더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계속 어떤 연결이 안 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점을 누가 풀어주느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두산의 공격 연결 교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타격은 어쩔 수 결과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아쉽지 않나. 네. 오늘도 4대 0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점수 없이 다음 게임 가면 다음 게임도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선수들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점수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근데 이 압박감은 결국은 고참 선수 해봤던 선수들, 네. 우승의 맛을 봤던 선수들, 이 선수를 저는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 있는 두산의 공격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일 2차전은 승부가 갈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라조빅이 오늘 이제 두 번째 투수로 2회에 나와서 2초 무사 1루에 2회 초 무사 1루에 이제 곽빈을 내리고 바로 이제 발라조빅을 올렸는데 결과론입니다만 이럴 거면 발라조빅을 선발했을 걸 이런 네, 저희끼리 두산 네, 팬들의 네. 아쉬움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재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 발라조빅의 9위라면 선발로 해서 앞쪽에 한 5이닝을 그렇게 버텨줬으면 그렇죠. 이 KT는 2연승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KT가 더 부담을 갖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라조빅의 9위가 뭐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이 발라조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발라조빅이 나가서 곽빈처럼 실점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후폭풍은 네, 이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네. 오늘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네. 여기서 했다면 네. 그러니까 곽빈이라는 그 5승 무패에 KT 킬러가 있는데 안 거기서 쓰고? 왜 발라조빅을 넣어서 그렇게 실점을 하고 그렇죠. 이거 도대체 무슨 시나리오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 뭐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산으로서는 결국 곽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곽빈이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좀 약한 면을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다. 이게 참 그런 네.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직 1승도 못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은 곽빈이 또 조기 강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의아한 건 발라조빅이 2회 초 무사 1루에 올라와서 정말 잘 던졌는데 6회 초에 갑자기 투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고 있는 경기에서 네. 갑자기 투수를 바꿨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저희도 막 네, 고민했거든요. 이게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좌타 상대였기 때문에 좌투수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가 이제 저 강백호 오제일 나올 때. 네, 강백호 오제 발라조빅이 한참 좋았는데 그 이교훈 선수로 바꿨단 말이죠. 네. 이교훈 선수 왼손 투수잖아요. 왼손 투수로 여기서 왜 지금 발라조빅이 좋았는데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냥 좌타 상대를 하기 위해서 좌투를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결국 저희가 지금 성적을 좀 찾아보니까 네. 결국 이제 좌타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이교훈 선수가. 네. 네. 그래서 이 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죠. 왜 여기서 좋은 차라리 발라조빅을 조금 더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런 생각. 이거를 앞에서 지금 이교훈 선수를 썼기 때문에 이제 불펜이 제가 싫어하는 그 불펜 쪼개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0대4에서. 네, 0대4에서 지고 있는데 불펜 쪼개기 0대4 들어간 6회 거거든요. 초.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경기는 졌지만 이병헌 선수도 썼고 이영하 선수도 썼고 홍건희 선수 썼고 불펜 좀 많이 썼거든요. 내일도 해야 되는. 오늘 8명의 투수가 나왔죠. 네. 네. 이게 사실 두산 팬들이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즌 내내 했던. 네. 옆에 감독 출신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또 두산 불펜 얘기하다 보면 뭐 불펜 이야기인데 저는 발라조빅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9월 28일 날 창원 구장에서 두산이랑 NC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뭐 집은 저는 야구장 바로 앞에 제 집이 있어서 네. 뭐 길만 건너면 바로 볼 수 있어서 그냥 보고 왔는데 발라조빅은 제가 볼 땐 두산 스태프들이 잘 한 것 같아요. 네. 맞는
옷을 입힌 것 같아요. 구원으로. 예, 원래 구원을 뭐 메이저에서 구원을 했던 선수고 그렇죠. 그 루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이 오히려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KBO 리그 와서. 그런데 9월 28일 날 발라조빅을 중간에 쓰는 거 보면서 아 중간에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투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하고 짧게 던지면서 강한 투구를 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발라조빅이 중간에 나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잘 준비했다고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하는데 면접 붙이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발라조빅 선발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는 자체는 발라조빅을 중간에 잘 썼다. 네. 뭐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3이닝 무실점 결국 4대0 게임이 될 수 있게 만든 것도 네. 발라조빅이 중간에 들어와서 호투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기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벤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닝 쪼개기도 있고 뭐 투수를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저는 발라조빅 자체가 3이닝 던지면서 준비를 잘 했다는 생각 그리고 맞는 위치에 나갔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거는 한번 다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구위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 오늘 그러니까 이 4이닝을 던지면 무실점. 네. 이 투구수가 58구까지 네, 던졌어요. 58개. 이게 네. 좀 어중간한 투구수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쓰기에도 좀 어중간하고. 내일 이렇게 되면 쓰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죠. 어떻게 지금 해요? 근데 개수적으로는 벼랑 끝에 그러는데 몰리면 또 쓰기 써야 되는데 오늘 구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끝나고 나온 이야기에 보면 이제 내일 지금 발라조빅 곽빈 다 대기한다고 하거든요. 둘 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58개면 좀 애매하잖아요. 곽빈은 뭐 그 투구수가 많지 않아서 36구까지 오늘 네, 던졌거든요. 가능하죠. 36구. 이럴 거면 그냥 발라조빅을 조금 더 쓰고 불펜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껴. 왜냐면 사실 그 얘기를 발라조빅이 이제 좀 좋았으니까. 질롱 PD랑 저랑 했던 얘기도 네. 그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선발 자원이었고 하니까 좀 더 물론 뭐 이건 네. 결과론입니다만 좀 더 길게 가고 구원을 좀 아껴서 내일 쏟아 붓는 건 어떨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야구문에 아닌 저희들은 네. 했던 거죠.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같은 이제 누구든 감독 말씀하세요. 입장이니까 좀 네.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실 이게-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감독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뭐 중계방송 감독님이 그 잘 못했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힘든 게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감독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떤 준비에 대한 결정도 감독이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고 결정은 내일 또 한번 또 보시면 발라조빅이 어떤 투구를 할지 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포스트 시즌이라는 게 연장전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15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곽빈, 발라조빅 다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승부처에 아마 이 선수들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곽빈 선수가 KT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렇죠. 오늘 투구로 해서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승부처 그러니까 1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 곽빈을 쓸 수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곽빈 선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 기술적인 조언은 저는 할 게 전혀 없고요. 네. 이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선수가 되는 어떤 오.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거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돌린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것도 알고 오늘 좀 안 좋았던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내가 내일 다시 리셋하는 매일매일 프로야구 선수는 매일매일 리셋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나간 건 어쩌고 그래서 교훈을 얻고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시작하는 그런 곽빈 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작년 와일드카드에서도 이제 잘 못 던져서 본인이 망쳤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 1이닝 4실점을 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비슷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가을 야구에 또 큰 경기에 좀 약하다 이런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마 두산 팬들이나 야구 팬들 입장에서 이거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3차례 지금 치렀는데 이게 그렇죠. 사실 곽빈 선수가 또 다 선발 등판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게 뭐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선수에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청산별국님께서 38구, 58구, 36구, 58구죠. 36구, 58구 던진 투수를 내일 또 던지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포스트 이건 시즌에서는 뭐, 어쩔 수 네, 없죠. 포스트 내일 시즌이고, 게임이면 마지막 이제 게임이고. 마지막 게임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일 등판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경우에 이제 LG하고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투수들의 이 투구, 뭐 이 등판 간격이라든지 투구수 계산할 때 사실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내일이 없습니다. 네, 두산이 2021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일드 카드부터 해서 결승 올라갔죠.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미라클 두산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최초로 와일드 카드 게임부터 해서 올라갔죠. 한국 시리즈까지 갔지만 네. 이 KT의 4승 무패, 그냥 1승도 못 하고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끝나버린 그런 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KT를 상대로 이제 그때 무승 4패로 끝날 때 이 4게임을 한동안 8점밖에 못 뽑았어요. 네. 그만큼 KT 투수들이 쉬면서 이제 힘을 압도적으로 이제 눌렀는데 오늘도 결국은 점수를 또 뽑지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또 패했고,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시즌 두산이 101승으로 역대 KBO 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최다승 팀입니다.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이 삼성이래요. 많이 이겼겠지 하지만 삼성이 77승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겼는데 두산은 유일하게 100승을 넘기고 101승을 한 팀이에요. 30승이 넘게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두산이 어떻게 보면 가을에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이 이긴 팀이지만 최근을 놓고 보면 2021년에 4연패, 작년 와카 패배, 그리고 이번 패배 해서 6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두산으로서는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면서 팀 분위기를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위닝 포인트들 쭉 그 짚어봤는데 혹시 이 중에 내가 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방송을 안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올 시즌 네. 처음 맞이하는 그 얘기. 예, 네, ABS로 실행하는 첫 포스트 시즌에서 맞아요. 항상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어떤 심판이랑 어떤 주심이랑 잘 맞는다. 뭐 심판도 사람이다 보니 그 분위기 아니면 그 흐름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ABS는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생각할 수도 모르고 감정도 없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 있는 그 스트라이크만 판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겨루는 첫 번째 포스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항상 보면 투수들은 그 심판이 나 잘 잡아준다. 결국은 저희도 자료 뽑을 때 보면 그 심판과의 어떤 궁합이 좋냐 안 좋냐 많이 따졌는데 이제 그게 전혀 그 기록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결국은 네모 안에 누가 잘 넣느냐, 보드라인에 얼만큼 잘 넣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오늘은 코요바스가 훨씬 더 그 네모 안에 그리고 끝에 타자가 치기 힘든 코스에 많이 넣어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어디에 던지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던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의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제 위닝 포인트를 쭉 짚어봤는데 저는 이제 앞서 저희 경기 같이 보면서 이동욱 감독이 방금 전에 방송 때도 했던 곽빈의 숨차음 그리고 김기현의 떨림 요걸로 딱 오늘 경기에 승패가 딱 좌우됐다. 그 키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는 게 사실 저희 경기 볼 때 하셨던 얘기거든요. 아주 임팩트 있었고 또 그 부분에서 오늘 승패가 좀 갈리지 않았나.